예, 세계의 단판으로 불리는 미북 회담과 관련된 소식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정봉 유원대 석좌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태산 전 체코 주재 산발기술협작 회사 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 전해드렸는데 김정은이 내일이죠.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이제 도착할 거라고 했는데, 네. 자, 날짜가 예상보다 이제 이틀이나 앞서서 당기잖아요. 그 이유를 어디로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G7 정상회의를 예. 원래 오후에 출발할 거를 오전 10시에 출발을 해서 예. 10일 내일이죠. 내일. 내일 네. 이제 싱가포르에 도착을 한다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회담이 6월 10일인데 10일 도착하니까 이틀이나 남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보도는 이제 나중에 나와서 10일 날 도착한다 해서 이제 제가 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판문점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김 대사가 회담을 의제를 쭉 조율을 했는데 조율이 끝나지 않아서 네. 현재 판을 싱가포르로 옮겨가지고 하루 전에. 둘을 합쳐서 회담을 하되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서 바로 조종을 하면서 간접적인 그런 의제 조율을 계속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옹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뭔가 판문점에서의 회담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싱가포르로 갖고 와서 먼저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조짐이 있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예. 회담이 여러 차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시준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보다 이제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많은 예. 문제를 단판으로 남겨놓거나 예. 아니면은 이제 차후 해결하겠다 이런 추세가 보이고. 그리고 좀 일찍 도착해야지 아무래도 이 세기의 단판인데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네. 이제 사실 월드컵을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최초로 참여했던 월드컵이 이제 54년 스위스 월드컵이었는데요. 네. 그때 교통이 안 좋고 한국전쟁 끝나고 1년밖에 안 돼가지고 60시간 배를 타고 가서 경기 당일날 도착했습니다. 네. 그래서 헝가리한테 준우승한 팀 헝가리한테 9대 0으로 져가지고 아직도 그게 최대 참패로 월드컵 역사상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네. 양국 정상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하루 전에 도착한다는 게 이제 물론 뭐 두 전문가들 말씀하시기에 이제 뒤쪽에서 바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뭐 이렇게 뒤에서 보고를 받고 또 지령을 내리고 하는 거는 뭐 전화로도 가능한데 굳이 싱가포르까지 가야 되나라는 또 질문이 생겼거든요. 네.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판문점에서 추선회를 비롯해서 미국 측하고 둘이 마주 앉아서 그 문제를 토론한다고 할 때 북한 사람으로서 적은 추선희 같은 인간이 무슨 김정일을 대변해서 어떤 것도 결론권이 없는데 예. 그런 아무 영향가 없는 회담을 왜 하지 하고 계속 의심을 가졌던데 이제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분들 말씀과 같이 이제 아래 사람들하고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대통령들끼리 마주 앉아 조율을 해가지고 결정할 문제라고 저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틀이나 앞서가지 않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서 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뒤에서 지령을 내리거나 뭐 보고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만날 가능성은 없다 보는데 아마 최선희하고 성김이 둘이 마주쳐서 회담을 하다가 예. 필요할 때마다 자기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서 다시 보고를 하고 예. 그럼 지시를 받아서 다시 또 한번 붙고 또 보고하고 하는 거를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6월 12일 날 그 정상적인 공식 그 정상회담 때 네. 그때 마지막 담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면 보고를 한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대면 보고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선으로 전화하는 거하고는 뭐 상황이 많이 다를 테니까. 더군다나 자기가 국내에 있으면은 회담뿐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싱가포르에 가 있는 동안에는 그것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예. 아마도 이제 그 회담에 성과가 더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김정은과 관련돼서 나온 뉴스를 좀 보면은 10일에 이제 싱가포르에 도착한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3국의 비행기를 이용한다. 그리고 일반 공항을 이용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뭐 물론 미확인인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제3국의 비행기를 탄다. 그리고 일반 공항을 이용한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중국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중국의 이제 존재감이랄까요? 네. 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유지하려는 그런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또 이번 회담을 준비하는 북한 관리들 입장에서도 이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 밖에 해외에서 이런 큰 회담을 한다는 건 대단히 긴장되는 그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른 타국에서의 이제 지원이나 배려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수용할 이제 분위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자신이 북한을 비웠을 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뭐 반란이라든지 아니 불순 세력에 네.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 이제 일찍 온다 이런 건 좀 뭐 그거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네, 건가요? 관련 어떻게 외신 보도를 상당히 무색하게 하는 김정은의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뭐 북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예. 그런 걱정은 바깥의 사람들이 북한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 기우일 그런가요? 뿐이지. 네. 이번에 그 조금 남아있던 그 위험성마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군부를 바꿔서요? 군부를 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군부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파워를 이제 누릴 만한 예. 권한을 가지고 있던 건데 그 사람들을 싹 제끼다 나니까 이제 새로 들어가 앉은 사람들은 그만한 한 개 군단이나 사단을 움직일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 네. 아야 그걸 싹마저 제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60년을 다져온 북한 땅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밖에서 생각한 것처럼 그런 위험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쿠데타나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아니 거군요. 완전히 없다고는 보지 않지만 밖에서 그런 예. 걱정하는 것만큼 그리 위험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체류 비용이라든가 예. 숙박비 이런 문제는 아마도 처음에 시작을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회담을 할 때 네. 분명히 북한 측에서 미국 측에서 내달라고 그랬을 겁니다. 예. 그 얘기가 나 분명히 그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내줄 수 있지만 자존심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내게 하겠다라고 얘기됐는데 그럼 싱가포르에서 내줘야 되는데 싱가포르도 민주공화국입니다. 예. 국민들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방법을 짜냐면은 싱가포르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면 내줘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아마 그 수법을 쓸 것 같고. 예. 근데 비행기는 중국 비행기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그 에어포스 1이 보잉 747인데 예. 똑같은 크기를 원했기 때문에 747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비행기인데 그럼 돈을 누가 내느냐 하는 부분인데 물론 중국이 낼 수도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싱가포르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불렀다면 비행기 값을 싱가포르가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또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유엔 제재나 국제 제재랑은 관련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제재를 생각할 때 그 예. 제재가 한번 결정이 되면은 계속 그 유지가 된다. 그것이 예.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이제 제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어떤 사안이나 행위가 있었을 때 그걸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외 조항도 만들 수가 있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2397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이제 북한이 이제 예.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은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투자라든지 합작 기업 운영 이런 것을 이제 심사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경제 번영의 길로 인도하겠다 이랬는데 예. 그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어느 것부터 어떻게 풀리는가 그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 기업들이 정부가 아무리 그런 것을 촉구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이제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일정 정도 믿을 수 있는 투자 환경,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면은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기대했던 예. 그런 경제적 혜택이 굉장히 늦게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미북 정상회담은 3일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에게 당근과 채찍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회담은 2차, 3차 회담까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제 폼페이오까지 나서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이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굉장히 강력한 CBI뿐만 아니라 굉장히 강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네.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전부터는 갑자기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듯 하다가 또 이제 워싱턴에 초청을 하겠다는 이런 말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혹시 미국이 네. CVID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 예. 그다음에 유엔 제재 문제도
비핵화가 완료된 다음에 그 제재를 해제하겠다라는 원칙에서 물러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또 좀 말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그 일부 핵탄두를 미국으로 반출하고 ICBM도 반출하겠다는 그런 거를 북한에 요구하기 위해서 물러났다가 북한이 그 요구 조건을 안 들어주니까 다시 한번 CVID하고 비핵화 완료 후에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원칙으로 예. 되돌아가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6월 12일 날 정상회담 때 다시 한번 그 원래 자기네가 원했던 핵탄두 일부 반출하고 ICBM 반출을 다시 한번 시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핵탄두하고 ICBM을 만약에 중간 선거 전에 미국 땅에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네. 그건 선거에 이기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카드로 CVID를 요구하고 또 비핵화를 제재를 나중에 해체하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김 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 북한이 이렇게 물론 이게 비핵화 협상에 나서긴 했지만 핵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네.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핵 포기 절대 안 합니다. 네, 물론 이제 미국이 얼마나 압박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예. 완전히 안 한다기보다도 이제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한꺼번에 자기가 만들어놓은 핵폭탄과 핵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처리하는 순간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그걸 절대 처리하지 않고 자기 목숨값 담보로서 하나씩 10년, 20년 이렇게 쭉 끌고 가겠다고 김정은이는 지금 작전을 꾸미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과 계속해서 협상이 틀어지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다면 그런 거에 대한 결론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뭐 두고 봐야죠. 예. 두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자꾸 이제 김정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북한의 입장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고 자꾸 쓰는 말이 그거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할 때가 왔다. 결단을 굉장히 북한에 강요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 원하는 게 확고하게 있고 그것을 이제 북한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태도 변화도 있고 비핵화의 시간표라든지 그다음에 그 대가 경제 제재 조치의 해제 시기라든지 이런 예. 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첫 12일의 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평가전을 마치고 이제 한국 축구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신태용 감독께서 네. 이 모든 게 다 트릭이다. 기다려봐라 그랬는데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정상회담을 지켜봐야죠. 네. 그러니까 남북회담에서는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정도가 언급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언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제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 부품의 조기 반출, 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시화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는 시간표입니다. 시간표가 중요한 것은 결국에 가서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중에서 중요한 건 사찰이거든요. 네. 예. 미국의 사찰을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이 정확하게 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두고 봐야죠. 이게 모든 것이 다 트릭인지 네. 아니면 정말 대화와 그러니까요. 협상의 결과인지.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김정은과 트럼프가 도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좀 얘기를 돌아가 보자면 네. 사실 저희가 또 언론들이 예상하기로는 이게 싱가포르의 747 같은 이제 큰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공항은 창의 공항과 네. 싱가포르 공군 기지 네. 이게 두 가지였는데 저희 같은 어쨌든 예상은 공군 기지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우세했어요. 근데 어느 언론 보다 보니까 창의 공항으로 간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트릭이라 생각하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창이라 그랬다가 공군기지로 가야만 기자들이 안 쫓아오기 때문에 일단은 난 거짓말을 했다고 봅니다. 네.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그 경호에 취약하고 하니까 예. 아마도 좀 거짓말 해놨다가 예. 마지막 순간에는 공군공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민간 공항을 하게 되면 네. 예. 몇 시간 동안 전부 다 비행장을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일단 공군 공항을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공군 공항이 공군 기지가 아무래도
경우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차량을 그 비행장 내에 그 대기시켜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싣고 다시 그 호텔로 가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창의공항을 저희가 트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 회담 장소를 설정함에 있어도 싱가포르 시내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쪽이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그러니까요. 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결국은 센토사 섬 내부가 또 정상회담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창의공항이 아니라 군사공항에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굉장히 좋은 팁을 받으셨으니까 TV조선 기자분들은 상해공항이 아니라 공군기지 쪽에 네. 가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언론을 피한다. 사실 이제 언론을 피한다는 말은 기자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창의공항에도 있고 뭐 공군기지도 있고 이제 둘러 나눠서 할 수 있는 건데 김정은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창의공항보다 공군기지로 선택할 것이라는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네. 그 일단 경호도 경호인데 사실은 예. 경호는 뭐 방탄차에 그다음에 사이드카가 붙고 하기 때문에 예. 저격하기 거의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시위대가 그 팻말을 들고 예. 뭐 살인마니 뭐 이런 걸 자꾸 들고 예. 그다음에 또 시위대가 계란을 투척하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김정은 위상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아마 이 동선을 끊임없이 바꾸고 예. 계속해서 이제 그 언론에 허위 정보를 유출할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뭐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해외에서 정상회담 하게 되면은 우리 그 교민들이 그 계란을 많이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선 자체를 굉장히 비밀로 하고 예. 원래 길보다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서 딴 길로 많이 그 빼거든요. 아. 그런 걸 아마 지금 현재 김창선 현재 그 서기실장이 지금 예. 현재 싱가포르 경찰하고 그런 걸 많이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의공항을 안 가고 공군기지로 간다는 것도 바로 그런 논리고 그다음 비행장도 바뀌고 또 비행장에서 움직이는데 네. 호텔로 가는 가장 단거리 코스가 아니고 네. 정반대로 큰 삑삑 돌아가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신변 경호보다는 심리 경호라고 합니다. 심리 경호. 예. 우리 심리 경호를 하기 위해서 아마 이게 돌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